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다드 차트드 홍콩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윤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간단한 이력은 그렇게 되고, 좀 특이사항으로는 제가 저희 대학 학업을 하면서 약 4번 정도 인턴십을 한 경력이 있는데, 물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저희 대학교에 졸업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약간 약 4회 정도 인턴십을 했는데, 앞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직 활동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은 아마 현지에서 인턴십을 하시는 게 아마 구직 활동에는 꽤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직무와 좀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캐피탈 마켓이라고 하면은 정말 쉽게 말해서 그 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와 그리고 자금을 디플로이 하려는 주체를 연결시켜 주려고 주는 업무가 이제 캐피탈 마켓의 업무고요. 다이어그램에서 보이시다시피 이제 오른쪽 끝에 이제 펀드가 이동하게 되는 화살표 끝부분부터 이슈어 혹은 버로우에게 자금이 전달되는 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캐피탈 마켓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저희 캐피탈 마켓 뱅커의 이제 주 업무는 이 돈이 투자자의 손을 떠나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이 업무를 주선하게 되는 게 저희 캐피탈 마켓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저는 흔히들 피자집 알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피자 주문을 받아서 피자를 만들고 그 피자를 고객의 집까지 배달해 주는 게 정말 캐피탈 마켓의 어떻게 보면 주 업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화 금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구조화 금융은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약간 담보대출이랑 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 좀 담보대출이랑은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100만 원 정도 있고 여기 계신 10분들에게 제가 10만 원씩 돈을 빌려드려서 제가 100만 원씩 채권이 생겼다면은 그 100만 원씩 채권을 제가 끝까지 들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상환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거를 제가 어떤 이유로든지 유동성이 필요하다 혹은 이거를 더 비싼 값에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시에 이 채권들을 자본시장에다가 내다 팔 수 있는 이 과정 중 하나인 게 바로 이 구조화 금융이고요. 보통 SPV라고 하는 특수목적 법인 혹은 신탁을 설립을 해서 이러한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SPV로 인수인계를 하게 되고, 이 SPV는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자금을 펀딩을 받아서 구매를 하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캐시플로우 ABS의 좀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시플로우 ABS는 사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아니라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구글에 사실 이 차트나 관련 내용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따로 저에게 질문을 나중에 주시거나 하면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직무에서 일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혹은 제가 구직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필요한 스킬셋이나 잡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저희는 긴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팀워크 혹은 소셜 스킬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정말 긴 시간을 일하는데 좀 재밌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유머 감각이나 아니면 사람들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좀 소셜 스킬이 굳이 내가 세일즈가 아니더라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냥 보통 면접할 때 이게 친구가 얼마나 많냐, 술자리는 얼마나 많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는 당당하게 난 친구 굉장히 많고 그런 굉장히 소셜한 퍼슨이다라고 어필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구조화 금융에 있어서 좀 스페시픽하게 필요한 스킬셋이라고 하면 정말 스킬셋은 필요가 없고 정확한 정말 자격증이 필요하다 혹은 어떤 너울리지가 필요하다라고는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아마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혹은 학벌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제가 나은 부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통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는 왜 이제 어떤 딜을 진행함에 있어서 왜 이 딜은 성사 가능하고 왜 이 딜은 안 되는지 좀 분석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캐시플로우 ABS 구조에서 제가 100만 원이 있고 여러분들께 10만 원씩 채권을 대출을 해드린다고 설명을 했는데, 말로는 이렇게 구조를 정말 스트럭처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는 제가 100만 원이 있어도 여러분들께 10만 원씩 대출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SPV를 홍콩에다가 세울 건지 케이만에 세울 건지 아니면 한국에다 세울 건지 이런 부분부터 굉장히 좀 검토할 부분이 많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왜냐면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말도 안 되고 처음에 이 문제점들을 다 짚을 수 있어야 마지막에 저희가 투자자들한테 가서 세이즈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리티컬 띵킹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소셜 스킬이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같이 업무를 협의해야 될 카운터 파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사부터 투자자 혹은 이슈어 그리고 내부의 컴플라이언스라든지 그리고 캐피탈 마켓 뱅커의 특성상 어떤 것이 잘못되거나 어떤 것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을 때 모든 블레임이라든지 혹은 그런 리퀘스트가 다 저희한테 오게 되거든요. 저희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카운터파티들과 이제 협의할 때 좀 감정 마찰 없이 그리고 좀 플루언트하게 잘 업무를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터퍼스널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어느 직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그런 습관 혹은 역량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덜렁대는 편이라서 실수를 많이 한 편이었는데 실수를 하기에는 정말 쉬운데 나중에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고 심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컴플라이언스가 요새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심하면은 정말 잡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 저한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저희 뭐 전체 팀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좀 깔끔함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좀 전문적인 법률 관련 지식들이 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런 거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잘 몰랐지만 결국에는 일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고 정말 막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제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한 3개월이면 다 배우실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뭐 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구직 활동을 하면서 혹은 이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꼈다는 점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구직을 하기에 앞서서 왜냐면은 파이낸스에서도 굉장히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필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하게 제가 하고 있는 뭐 DCM, ECM 혹은 그 외에도 정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인프라스트럭처 혹은 뭐 에어크래프트 이런 굉장히 많은 기초 자산들이 많고 여기에 각각 프로덕트 전문가들이 붙어서 굉장히 큰 팀을 꾸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 혹은 재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제일 큰 화두는 대체 투자 그리고 부동산 금융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에 맞춰서 점점 더 인력이 많이 필요를 했기 때문에 증권사나 은행 혹은 자산운용사에서 많이 채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되는 인더스트리가 있다면 물론 네트워킹 혹은 뭐 이제 본인의 리서치로 이제 좀 찾아야겠죠. 찾게 된다면은 다른 좀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직군보다는 돈을 잘 벌고 있는 섹터들이 사람 채용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구직 활동에서는 좀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 디스크립션을 알아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면접을 하게 되면은 물론 그 첫 직장을 구하실 때는 매니저들이 많은 익스펙테이션이 없고 이제 전문적 지식을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흥미가 있고 이거를 내가 깊게 팔 의향이 있다는 점은 확실히 어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니저급에서 듣고 싶어하는 말은 사실 제가 얼마나 뭐 큰 포부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 부서에 들어가서 어떤 점을 밸류애드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긴 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저는 친구들이랑 놀아야 된다 그러고 7시에 나가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좀 어필을 하시면 매니저들이 좀 많이 좋아하고 하시고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랜 B라고 써놓긴 했는데 아까 전에 이상화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굳이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주니어 때는 사실 먼저 첫 구직을 하게 되면 어차피 파이낸스는 내가 어떤 기초 자산을 만지고 있든지 어떤 분야에 있든지 결과적으로는 하는 일은 다 비슷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자리든 찾으시고 그것이 홍콩이 됐든 한국이 됐든 뭐 싱가포르이 됐든 일단 들어가고 나서 거기서 내가 정말 잘 어치브먼트를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가장 정말 이거는 내 드림 잡이었다라는 부분에 이직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이패스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